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대표단이 오늘 벨라루스 국경지대에서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침공 닷새째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에 조건 없이 만나기로 한 건데요. 우크라이나에서만 이미 350명이 넘는 희생자가 나왔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회담을 논의하는 중에도 핵 위협 카드까지 꺼내면서 긴장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재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와 조건 없이 회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언론은 양측 대표단이 현재 시간으로 28일 아침 벨라루스 남부 국경 지역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벨라루스가 이번 침공에 교두보 역할을 했다며 다른 장소를 요구했지만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과의 직접 통화 뒤 회담에 동의했습니다. 다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결과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Я не дуже вірю в результат цієї зустрічі, але нехай спробують. Щоб потім у жодного громадянина України не було жодного сумніву, що я 우크라이나군의 강한 저항 속에서 러시아는 키예프, 하리코프 등 주요 도시에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이에 우크라이나가 격렬히 저항하면서 사상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어린이 14명을 포함해 사망자만 352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군 사망자는 4,300명에 이른다고 주장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 위협 카드까지 꺼냈습니다. Приказываю министру обороны и начальнику генерального штаба перевести силы сдержи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최근 서방 국가가 러시아를 국제 금융망에서 퇴출시키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자 이에 반발로 풀이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푸틴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긴장을 고조하고 위협을 만들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이 오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특별 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에너지와 항공기 제재 등 추가 조치를 예고하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현지 시간 28일 긴급 특별총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당초 통과시키려고 했던 러시아 철군 안보리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자 대신 총회에서 결의안을 내기로 한 겁니다. 총회 결의안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외교적인 압박이 됩니다. 앞서 러시아를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결제망에서 퇴출키로 한 미국은 에너지 제재도 예고했습니다. And so energy sanctions are certainly on the table. We have not taken those off, but we also want to do that and make sure we're minimizing the impact on the global marketplace and do it in a united way. 석유와 가스 수출 비중이 높은 러시아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 서방 세계의 유가 상승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럽연합 역시 추가 제재를 꺼냈습니다. We are shutting down the EU airspace for Russians. We're proposing a prohibition on all Russian-owned, Russian-registered and Russian-controlled aircraft. 또 우크라이나에는 EU의 자금으로 무기와 의료물자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EU가 특정 국가에 직접 무기를 주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이번 제재가 얼마나 효과를 거두느냐가 앞으로 국제사회의 억지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한편 이런 국제적 긴장 속에서 북한이 어제 또 한 번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요. 북한이 조금 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대화에 나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안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어제 쏜 발사체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 시험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습니다. 또 위성에 장착할 촬영기들로 지상 특정 지역에 대한 수직 경사 촬영을 진행해 고분해능 촬영체계와 자료 전송체계, 자세 조종 장치들의 특성과 동작 정확성을 확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오전 7시 52분쯤 평양 순환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고도는 약 620km, 비행거리는 약 300km에 달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과 궤적이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북한은 2017년에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1형을 지상용으로 개조한 북극성 2형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당시에도 고도가 560km에 달하는 고각 발사였는데 정상 각도로 쏠 경우 사거리가 2000km에 달하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됩니다. 주일 미군 기지까지 사정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본은 물론 미국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은 올해 들어서만 8번째입니다. 베이징 올림픽 기간 잠잠했지만 올림픽이 끝나면서 다시 무력 시위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와 오는 4월 김일성 주석 110번째 생일을 맞아 정찰 위성 등의 개발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큽니다. 정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엄중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쏜 미사일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실질적인 대화에 나올 것을 국제사회와 함께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 재개에 경고를 보내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겁니다. JTBC 안희근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막판 최대 변수였던 야권 후보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오늘부터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됩니다. 유미애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어제 오후 1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단일화 무산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동안의 협상 과정은 물론 문자 메시지까지 공개하며 안철수 후보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저와 안 후보와의 회동 일정 조율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단일화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협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얘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윤 후보는 장제원, 이태규 의원이 양측 협상에 전권 대리인으로 나섰다며 비공개 협상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정권을 받은 대리인도 없었고 내용 면에서도 여론조사 방식 경선에 대한 윤 후보 입장 표명이 없어 고려할 가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 저희가 그것을 올렸는데 그것이 협상 테이블에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협상 상대자로서의 도리가 아니죠. 특히 윤 후보 측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 공세에 불쾌감을 토로하면서 추후 협상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고비를 넘긴 더불어민주당은 안 후보를 향한 러브콜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어젯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다당제 연합정치 구상이 담긴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사실상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오늘 인쇄가 시작되는 투표용지엔 14명 후보 모두의 이름이 담기게 됐습니다. 오는 금요일 시작되는 사전투표와 본투표 직전 막판 단일화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감정의 골이 깊어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박빙 판세가 계속될 경우 야권 지지층의 단일화 압박 여론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JTBC 유미애입니다.